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우리 앞선 대화에서는 재분배, 즉 국가가 개입하여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우리 롤스께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즉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온전히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즉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 중에 특히 제1원칙, 즉 평등한 자유원칙을 현실에서 실제로 온전히 작동시킬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1원칙은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재분배 정책으로서 재산의 소유를 고르게 분산하면 정의의 원리 중에서 제1원칙이 온전히 작동하게 됩니다. 즉 제1원칙이 현실에서 그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권리와 관련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여 결국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더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 노직께서는, 노직의 경우는, 로버트 노직이라고 하는 분은 자유란 곧 소유권이다. 그러기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곧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 정책 같은 것을 시행한다면 그것은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강요된 노동, 또 심지어 그것은 일종의 절도와 다름없다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직이 강조하는 소유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출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논의에서, 이번 다이얼로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노직 선생님은 롤스 선생님과 달리 결국 소유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 간주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노직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 소유권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출현하나요? 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 노직께서 소유권은 정의 원칙에 따라 재산을 소유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정의 원칙은 소유권 이론으로서 세 차원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노직은 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론을, 즉 개인이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의의 원칙은 존 롤스의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노직이 제시하는, 즉 개인이 어떻게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가, 바로 그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제시하는 소유권 이론으로서 정의의 원칙입니다. 즉 인타이틀먼트 시어리로서 정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유권 이론, 노직이 제시하는 소유권 이론은 크게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1원칙은 취득의 원칙이고, 두 번째 제2원칙은 양도의 원칙, 마지막 세 번째 제3원칙은 시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제1원칙과 제2원칙, 나아가서 제3원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는 어떠한 소유물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즉 개인의 사적 재산을 개인의 사적 재산인 소유권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직의 소유권 이론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직께서 제1원칙, 즉 취득의 원칙 혹은 취득에서 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에 노동을 가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면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제1원칙은 취득에서 정의의 원칙 혹은 취득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취득의 원칙은 이 취득의 원칙에 따르면 그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부여되지 않은, 즉 그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인이 없는 그러한 공유물에 개인이 노동을 가해서 그 공유물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 가치 결과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공유물에 자신이 노동을 가하여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 개인의 소유권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단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것이 노직의 제1원칙이고 소유권 이론의 제1원칙이고 취득의 원칙 혹은 취득에서 정의 원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원칙, 즉 양도의 원칙 혹은 양도에서 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소유물을 이전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서 먼저 제1원칙을 통해서 공유물이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 공유물이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로 성립을 합니다. 즉 소유권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소유권이 발생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 재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사적 재산을 그 개인의 소유물을 사적 재산인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트랜스퍼, 자발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소유물을 이전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발적으로 A라는 개인이 B라는 개인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이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B라는 개인은 그 소유물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양도의 원칙, 양도에서 정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소유권 이론의 제2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제3원칙, 시정의 원칙 혹은 시정에서 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다면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제1원칙과 제2원칙을 통해서 어떠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성립을 합니다. 소유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원칙과 2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1원칙과 2원칙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의가 있다면 그 부정의를 교정해야만 소유권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정의를 교정하는 데 관여하는 이 원칙이 소유권 이론의 제3원칙으로서 시정의 원칙 혹은 시정에서 정의의 원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3원칙은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다면 그 부정의를 교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반영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그 부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앞에서 이미 우리가 그 부정의의 유형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제1원칙의 1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방식이고 그때는 소유권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제2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A의 소유물이 B의 소유물로 이전하는데 그 이전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제적인 개입에 의해서 특정한 소유물이 A에서 B로 이전했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방식으로 부정의한 과정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고 그때는 소유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즉 1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2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전이 되었거나 이러한 부정의가 있다면 그 부정의를 바로잡는 것, 이 바로잡는 데 관여하는 것, 즉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 부정의를 바로잡는 데 관여하는 이 원칙이 바로 제3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1원칙과 2원칙 그리고 3원칙을 통해서 어떠한 재화가 개인의 소유물로 자리 잡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제2원칙은 제1원칙이 온전히 만족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작동을 합니다. 즉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소유물을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그 소유물을 취득하는 과정이 부정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요. 이때 양도의 원칙에 따른 소유물의 이전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소유권 이론의 제1원칙과 제2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제1원칙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으면 부실한 1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2원칙을 통해서 소유물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2원칙은 제1원칙을 전제로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인이 없는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서 노동을 가하여 어떤 가치를 창출하였는데 즉 주인이 없는 공유물에 개인이 노동을 가하여 어떠한 가치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부정의가 발생했다면
그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 할지라도 즉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이 원칙이 작동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칙이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 이 원칙을 통해서 확보한 소유물이 1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없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원칙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소유물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떠한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였고 그 결과 확보한 소유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전한다면 소유권이 정당화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발적으로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 할지라도 즉 이 원칙이 작동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물이 1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 2원칙을 통해서 이전받은 소유물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1원칙이 온전히 작동한다. 즉 1원칙을 온전히 만족시켰다는 걸 전제로 2원칙이 작동할 때 그 어떠한 소유물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 건물로 치면 1층에 해당하는 1원칙이 무너지면 2층에 해당하는 제2원칙도 무너진다. 즉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울러 소유권 이론의 제3원칙에 따르면 부정의한 방식으로 취득과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분배 상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즉 결국 제3원칙, 즉 시정의 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 모두에 관여하여 그 부정의의 과정을 바로잡는 셈이죠. 특히 소유권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자격을 확보하는데 만약 그 역사적 과정에 부정의가 있었다면 소유권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 과정이란 공유물을 취득하고 사적 소유물을 양도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듯이 제3원칙은 소유물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만 소유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여기서 그 소유물을 확보하는 과정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취득과 양도의 과정입니다. 주인이 없는 공유물을 그 누구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공유물을 개인이 노동을 가하여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고 그 결과 어떠한 소유물을 확보하게 되는데 즉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취득한 소유물은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적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하면 그 이전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소유물을 자신의 사적 소유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즉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 즉 소유권을 확보하는 역사적 과정은 바로 이 취득과 양도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즉 공유물을 취득하고 이렇게 취득한 사적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이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 부정의를
바로잡는 데 관여하는 것이 제3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제3원칙, 즉 시정의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 모두에 관여하여 제1원칙에서 발생한 어떠한 부정이,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거나 제2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이, 즉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방법으로 소유물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러한 부정의에 대해서 그 부정의를 바로잡는 데 관여하는 원칙이 바로 3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역사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 즉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유물의 취득이 부정의한 역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정의 원칙은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한다면 그 부정의를 바로잡는 데 관여하는 것이 바로 제3원칙, 즉 시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정의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리뷰하는 의미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해악에 직면한다면 이때 취득한 소유물은 소유권 자격을 상실하며 시정의 원칙을 통해 그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이론의 제1원칙인 취득의 원칙은 소유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둡니다. 예를 들어 민수가 그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다고 합시다. 민수는 그 광산에서 노동을 가하여 다이아몬드를 채취하고 그 결과 다양한 보석 장신구라고 하는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판매 수익을 얻고 있지요. 즉 민수는 노동을 가하여 무주공산의 광산에서 보석 장신구라는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원칙인 취득의 원칙에 따르면 민수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았다면 보석 장신구 판매 수익과 관련한 소유권은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보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변 지역 사람들 다수가 생명을 잃었다고 합시다. 즉 타인에 대한 해악이 발생한 셈이지요. 그러면 민수는 보석 장신구를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지요. 이때 제3원칙인 시정의 원칙은 보석 장신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의, 즉 인명피해를 바로잡는 데 관여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의 어떠한 공유물에 대해서 노동을 가하여 가치를 창출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제1원칙인데 단 조건이 있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민수가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보석 장신구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생명을 훼손시켰다면 민수가 확보한 그 보석 장신구를 통해서 확보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은 정당한 소유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수의 생명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부정의가 발생하였다면 제3원칙을 통해서 이 부정의를 교정하고 그렇게 교정한 후에 그렇게 교정한 후에라만이 그렇게 교정하는 과정까지 거쳐야만이 소유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제3원칙은 취득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의한 분배를 바로잡는 데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울러 자발적 동의에 반하여 소유물이 이전된다면 이때 취득한 소유물은 정당한 소유권 자격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이전될 수 있어요. 그 일련의 과정은 자발적 동의에 바탕을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발적 동의의 방식과 관련하여 자선, 물물 교환, 정당한 시장 거래를 들 수 있죠. 반면 자발적 동의에 반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과세나 사취 그리고 절도나 강탈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방식과 달리 후자는 부정의한 방식으로서 정당한 소유권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때 제3원칙인 시정의 원칙은 이렇게 부정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소유물 이전을 바로잡는 데 관여합니다. 우리가 제1원칙을 통해서 어떠한 소유물을 확보했다고 합시다. 이때 이 소유물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그 개인의 사적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전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그 이전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이전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전을 받은 소유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즉 소유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제2원칙이죠. 바로 양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의 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이전이 아닌 비자발적인 방식으로 즉 강제적인 방법으로 A의 소유물이 B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B가 이전받은 소유물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동의의 방식으로 소유물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자선이나 물물교환, 시장거래, 정당한 시장거래, 즉 교환이죠. 시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교환. 이런 경우는 자발적인 동의 방식으로 소유물이 A에게서 B로 이전되는 방식인데 반면에 과세, 사취, 절도, 강탈 이런 방법은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반하는 강제적인 방식으로 소유물이 이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발적 동의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소유물의 이전 방식 이것을 노직은 부정의한 방식으로 보고 있고 이 부정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소유물의 이전에 대해서 제3원칙인 시정의 원칙이 개입하여 그 부정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분배 상태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제3원칙의 역할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1원칙과 제2원칙 그리고 제3원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소유물을 확보한다면 소유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작동을 했지만 그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고 그 부정의에 대해서 시정의 원칙인 제3원칙을 통해서 그 부정의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보한 소유물은 정당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노직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원칙인 시정의 원칙은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배 상태를 바로잡는 데 관여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